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천문학자가 백조자리에 있는 먼 곳의 별을 연구하다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별에서는 빛이 가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같은 현상은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을 때 행성의 시계가 막혀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는 불규칙하게, 그것도 현저하게 광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가설을 검토한 결과 학자들은 상당히 대담한 가설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구 밖 문명의 거대한 메커니즘, 다이슨구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이슨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잘 오신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다이슨구란 어떤 것이며 그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이 개념을 판타지 소설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소설에는 자신들의 항성 에너지를 사용하여 번영하게 된 외계인 집단이 나오는데요. 콜로니의 번영에 사용된 소재는 별 주위에 둘러쳐지는데 이는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관리할 수 있는 거대한 발전 설비인 구체로 되어 있습니다. SF 소설 속에서 이 구체는 에너지 공급원뿐만 아니라 거주 공간이 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이 구체 내부에 살고 있으며 구체는 운석이나 외계인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굉장한 개념은 머지않아 과학의 가설로까지 이어졌죠. 이런 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이러한 설비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하죠. 인류는 조만간 지구의 자원을 모두 써버릴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입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다이슨구는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해결책입니다. 태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간직하고 있고 매초 원자폭탄 1조 개 이상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힘의 제어는 기술 진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불을 손에 넣었을 때처럼 이런 발견을 통해 행성 내 살고 있는 우리는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장치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이후의 계산을 통해 신기하게도 다이슨구는 완전한 구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안에 태양을 품고 있는 큰 구체는 그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구체가 천체 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축을 중심으로 천체 주위를 회전시켜야 하는데요. 하지만 물리 수업에서도 배웠듯이 원심력은 적도에서는 최대가 되고 남극과 북극에서는 제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거대한 글로벌 공동체 공간은 실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가능성은 공이 아니라 군집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마치 일벌처럼 방대한 수의 태양 전지판을 태양의 주위에 배치하고 주위를 회전시키며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거대한 물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군집에 쓰는 태양 전지판의 면적을 각각 1제곱킬로미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태양 주위를 에워싸기 위해서는 3,000조 개의 패널이 필요하죠. 그 재료를 손에 넣으려면 행성 몇 개를 통째로 분해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계산상 그만큼 많은 인공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성에 해당하는 양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과감하게 이 위협을 이루고자 도전했다고 해도 이런 거대한 것을 설치하기는 참 어려워요. 상상해보세요. 우주에 어마어마한 양의 수집기를 발사해야 합니다. 또 그런 에너지는 어디에서 조달해야 할까요? 만약 지금 바로 지구상의 모든 연료를 태운다고 해도 에베레스트를 지구에서 떼어낼 정도의 힘밖에는 안 됩니다. 또한 작업 과정에서도 일련의 우주공학적 장치가 필요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이슨구를 만들기 위해 다이슨구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생산 스테이션 수성.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수성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금속이 풍부하고 태양과 가장 가깝기 때문이에요. 우리 후손들은 여기에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슨구에 사용되는 인공위성 패널은 지상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태양 전지판과는 다릅니다. 에너지 수집기는 까마득한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해야 하고 동시에 저비용에다가 디자인도 잘 살펴봐야죠. 단순할수록 좋아요. 아마 패널은 태양 에너지 한 점을 모으는 거대한 거울 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지구의 태양 에너지 수집 시스템도 같은 방식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패널을 태양 주위 궤도에 저비용으로 감쌀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로켓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요. 일종의 레일건처럼 위성을 발사해 가속시키는 긴 전자파 유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패널 2개 정도만이라도 잘 만들어서 궤도에 올릴 수 있다면 그 에너지를 뒤따르는 패널 제조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궤도상의 위성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잘 된다고 해도 시간은 걸릴 텐데요. 타입 2의 문명이 되려면 수천 년이나 걸릴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한없이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비용 대비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모아진 태양 에너지의 단 1%만으로도 다른 행성의 식민지와 우주 규모의 구조물 건설, 천체 여행 등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외계인은 다이슨구 창조를 보다 앞서가는가? 안타깝게도 2017년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기적적인 발견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별 주위에서 인공물의 징후가 발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먼지구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물론 꾸준히 과거의 가설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이슨구를 찾는 것은 지금도 문명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만약 그런 인위적인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면 무척 독특한 온도로 인해 흔적이 남을 겁니다. 별 주위의 인공물은 가열되기 때문에 적외선 망원경으로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또한 외계인이 다이슨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분명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발전한 문명은 스스로의 천체 에너지를 사용하여 옆의 천체로 날아가 그곳을 정복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주를 점차 식민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연구자들은 다이슨구로 추정되는 후보를 13개 발견했고요. 이들은 모두 거대한 전파 망원경인 앨런 망원경 집합체에 의해 관측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면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된 노력이었다면 어떡하죠? 첫째로 그런 인공구조를 만들 능력이 있는 문명이라면 그 흔적을 감추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보다 몇 억 년만큼 발전한 외계인이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그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공에서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등 우리가 단지 그 기술을 알지 못할 뿐 항성에서 얻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알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여느 때처럼 우주의 이웃에서 새로운 소식이 발견되길 바라며 오늘도 망원경을 기웃거려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항상 정독하고 있으니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러 와 주실 거죠? 함께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우주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